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없는 집안의 딸같이 부모들은 시 보내기 힘들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번에 했던 건데 오히려 없는 집안의 딸같이 부모가 오히려 결혼시키려고 다 이제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안 될 거예요. 왜 없는 집안의 딸같이 부모가 결혼하려고 하냐면요. 그런 거예요.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없는 집안에 딸같이 못 가고 뭐 아까님도 못해. 그러면 답이 없거든 이게. 근데 그런 집안이 좀 됩니다. 돼요. 네. 앞으로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 결혼시장에서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앞으로 가진 게 없는 집안이고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냥 결혼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야. 집안에 많이 따질 겁니다. 뭐 그동안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안 될 거야. 정말 안 될 거예요. 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야. 그 어른들만 지키기 위해서 반만 결혼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붕어요. 그러면 여자만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는 남자도 있잖아요. 있어요. 좀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게 없는 남자는 애초에 결혼식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네. 남자도 그렇거든. 남자도 그렇고 애초에 내가 결혼할 만한 어떤 깜냥이 안 되면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직장을 하려도 안 합니다. 남자는 정말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나 조건을 채우지 않는 이상은 절대 결혼하는 안 합니다. 남자가 결혼하기도 맘먹었다는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한 조건을 갖췄구나. 집안 배경도 있구나. 그게 검증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결정서도 남자 같은 경우에 아무나 가입 안 시킵니다. 남자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단 가정이 많아야 되고 집안도 빵빵해야 되고 예, 돈이 좀 많아야 돼요. 보통 남자는 보통 결정사 같은 데 보면 중견기업도 가입하기 힘듭니다. 보통 대기업 계열사는 돼야 됩니다. 남자는 공무원도 가입을 잘 안 시켜줘요. 그만 까다롭습니다. 이게. 여자는 근데 웃기게 백수도 가입시켜주고 경리도 가입시켜줘. 이게 문제야. 뭐냐면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이제 벌어놓은 거 없고 불안한 사람들이 가입을 엄청 많이 하잖아. 남자는 가입을 안 해요. 남자는 가입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초에 결정사 자체가 남자의 가입 문턱을 엄청 높여놨기 때문에 남자 결정사에 가입할 정도라면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돈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기 위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은 결혼상이 나왔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결혼 못하더라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하고 좀 달라 이게 뭐냐면 지금 여자분들 결혼상에 나온 분 중에 상당수는 결혼 못하면 진짜 남의 인생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고요. 반면 남자들은 보통 내가 결혼상에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1인분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남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설령 결혼 못하더라도 남의 인생 혼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 집 있고 내 벌이 있고 모아둔 돈 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가진 게 있는 좀 남자들도 옛날처럼 결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 괜히 뭐 좀 집안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잘못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과거에 언급했던 그 설거지 도축 사례 있잖아요. 풀이 뭔지 알죠? 설거지 도축. 아시겠네요. 제 경험 다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얘기 안 하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사연 받고 썰 받았던 거 제보 많이 했잖아요. 거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같이 여자분들 중에 잘난 집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설거지 그런 뭐 마통 결혼 중에 여자 쪽 집안이 뭐 의수장 된다 하는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대부분 흑수저예요. 그냥 적당 흑수저가 아니라 좀 많이 집안이 어려운 흑수저입니다. 네. 예전에 대박 사연이 있었죠. 예전에 남자 집안이 좀 빵빵한 집안이야. 한 을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돈을 잘 벌고 아버지 돈을 잘 벌어. 네.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번창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약간 여자무 기질이 있는 그런 집안이야. 근데 아들내미는 그런 그런 어머니의 어떤 그런 능력 못 받은 것 같아, 이게. 그 여자 쪽 집안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일단 아버지가 전과자예요. 전과자로 일을 안 해요. 엄마도 뭐 사회종교 같은 데 가입을 해서 일을 안 해요. 근데 여자도 일해본 적이 없어요. 일해본 적이 없어. 근데 결혼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결혼했다가 피 보는 거야, 이게. 피 봐요. 처가이 전에 그렇게 많이 받는데 계속 돈 달라고 그래. 일을 안 하니까. 돈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없어요. 이게. 여자도 돈 달라고 그래요. 여자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당연하게 돈을 달라 합니다. 밖에 나가서 고생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받는 생활비 같은 거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이게.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리고, 어, 파혼 사연이 있습니다, 파혼 사연. 파혼 사연은 뭐냐면, 남자가 30 후반인데, 남자가 어느 정도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오래 만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강사인데, 월급이 적어요. 보통 강사가, 보통, 정말 메이저급 강사가 아니면 농로 못 합니다. 일반 학원 강사 월급 뻔합니다, 이게. 별로 많이 못 벌어. 그래서 결혼하려고 여자가 나이가 많아요. 여자가 나이가 37이 그랬어요. 남자가 좀 스윗했죠.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되는데. 여자가 나이가 많았고, 가진 게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얘가 좀 집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호르몬이 밑에 찾은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성격적 문제 많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연 보냈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박에. 그분도 그러니까 나한테 사연 보냈다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사연 보낸 거야. 근데 저한테 이제 확인사서 받으려고 사연 보낸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환시켜줬죠. 그런 사람 결혼하면 그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없는 집안에서 이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깨져나간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없는 집안에서. 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그 집안 상황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결혼 비용 같은 것도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알죠. 야, 얘 봐라. 돈 이거밖에 없어? 근데 나한테 아파트 살고 싶다 얘기한 거야? 뭘 믿고? 왜? 내가 본인 같은 사람 책임지고 아파트 같은 데서 결혼해서 시원생활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거야? 야, 염치가 없네, 진짜. 집을 가진 것도 없어서 이 돈 가지고 아파트 평간도 못 사겠네. 왜 이리 뻔뻔한 거야? 이 생각 들어가 파혼했어요, 이게. 그리고 예전에 또 어떤 거 있었냐 하면,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오래 만났어요. 그 여자가 집이 가난했어요. 여자가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자기 이불이 예뻤다 그래요. 예뻤다 그래. 근데 여자가 집안도 문제고, 그 사람도 집이 호르몬이었어요. 호르몬이요. 그래서 앞으로 편모 가정이면 결혼할 때 많이 불리할 겁니다, 이게. 진짜로. 보통 돈 많은 집에서는 편모 가정 결혼 안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편모 가정이 잘났다고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야, 이게. 그 여자, 보면 이제 나이가 찼어. 한 30대 초반인데, 열심히 일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스윗한 거죠. 값지가 다 받아주고 해가지고, 결혼하려고 이제 남자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빌라 같은데 거기 시작을 하자니까 여자가 짜증내는 거야. 어떻게 빌라 시작을 해? 아파트 가야지. 지는 돈이 없잖아, 이게. 황당하죠, 이게. 지주제에 이 빌라만 해도 감지덕진데 지금 보태주는 거 별로 없으면서 얘를 집 가버리고 완전 개판이더라고요. 정말 썩다리 그런 주택 같은 데 살고 엄마는 단둘이 사는데 어? 집 워낙 낡았다 보니까 안에 사는 것도 형편없고 엄마도 좀 뭔가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그 사연 보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천성이 게으르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라고 해서 그분 파혼했습니다. 파혼해가지고 그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국 이제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혼한 여자분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근데 남자가 자기 차고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시집 갔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온대, 이게. 자기 힘들다고. 와줄 수 없냐고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를 이제, 집 만난 여자가 이제 받았나 봐요. 허수저 아니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탁 끊어버렸어, 이게. 이 모자란 인간하면서 같은 여자가 딱 끊어버렸어요, 이게. 예, 그런 케이스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 그래서 보통 설거지랑 어떤 마통 케이스 뭐 집안이 다 문제가 많아요.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아주 문제가 많아요. 대부분 돈이 없고, 쟤도 일하는 사람이 없었고, 얘도 경제관념이 없고, 사치가 심하고, 앞가지 못하고, 메타인지 못하고, 이런 케이스가 거의 한 95% 이상 됩니다. 남자가 설거지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없는 집안하고 하면 안 되겠죠. 없는 집안하고 안 하는 것만으로 설거지 기울 가능성은 엄청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자들 여자 집도 이제 직업도 많이 볼 겁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는 남자가 벌어서 집안에 꾸려나가는 게 많이 힘들어요. 남자 버는 것만 가지고. 예, 워낙에 집값도 비싸고, 애들 키우면 이제 뭐, 출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애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 예. 남자 혼자 이제 그렇게 막 일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남자는 지금 그런 거예요. 결혼하더라도 같이 분담할 사람 원하는 거야. 분담할 사람. 여자분들 혹시 국제결혼한 케이스 봤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남자 국제결혼 케이스 보통 베트남이 많죠. 베트남이나 뭐 미얀마, 뭐 캄보디아, 동남아 쪽이 많긴 해요. 일본 여자도 있어. 근데 보통 보면 뭐 취직결혼하는 케이스 있는데 보통 일을 해요. 보통 동남아 분들은 무조건 일하려고 한국에 오는 거야. 그래서 일하면서 애들 키웁니다. 정말 독하다 싶을 정도로. 예. 한국 여자들이 절대 따라올 수 정도로 독해요. 그분들이. 워낙에 이제 힘든 나라에 살다 왔다 보니까 애를 키우면서도 유학까지 하면서 일도 해요. 공장 가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식당 가서 일을 해. 절대 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해요. 돈을 많이 주니까. 참고로 베트남 같은 이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한 달 평균 월급이 40만 원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식당에서 중간만 일도 200은 넘잖아. 5배 아닙니까? 5배. 그렇게 일하면서도 애 먹는 거 책임지는 거야, 이게. 안쓰러울 정도로. 체력이 되니까, 이게.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일본 여자분은요, 남편이 일하잖아요. 집에서 손가락 갖다 못대게 합니다. 예.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못 봐요. 혼내요, 이게. 그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고. 먹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예. 그리고 남편이 출근할 거 있으면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살포시 놔둔대요. 나가지고 이거 입으라고. 예. 남편이 샤워가 있으면 샤워에서 입을 것까지 내준대. 보통 남자들이 보통 챙기잖아. 예. 애가 울잖아요. 남자가 보려고 하면 예. 손살이 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라고. 이게 내가 할 거니까 남편은 편히 자고 내일 출근하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이게? 다르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극히 일부일 수도 있어. 근데 국지를 하면서 이제 얘기한 케이스가 좀 많아요, 저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제 여자가 이제 집안에 문제가 많은데 나이까지 먹었다. 사실상 결혼 불가능이야, 이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딸같이 부모가 나선다 해도 안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안 받아주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세대님들, 딸 계속 평생 끼고 사세요. 아, 물론 방생은 하지 마세요. 물 흐립니다. 이상 586 세대 아들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586 세대분들 한 60대 초중반 되거든요. 그럼 저분들이 결혼 일찍 하다 보니까 딸이 있다 보통 한 30대 초중반 될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딸이 잘 걸렸으면 진작에 시집 갔을 겁니다. 586 부모님들이 키운 딸이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딸이 이미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나이 먹고 남아있으면 그건 이제 좋은 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586들이 딸을 잘못 기르다 이건 아니에요.
딸을 잘 기렸으면 딸이 좋은 배우작감을 데려가겠죠. 딸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좋은 데 취업하고 자기관리 잘했으면 진작에 결혼했겠죠. 굳이 부모가 나설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보다 586 부모님 중에서 딸이 시집 못 보내서 같이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나이 먹고 이제 딸이 시집 못 가고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할 거야, 이게. 그냥 어떻게 키우면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이게.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 부모님 직접 나서가지고 혼사를 만드는데 하지 마세요. 욕먹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제 딸을 곱게 키웠으니까요. 평생 곱게 키우세요. 곱게. 예. 공준이처럼 키우시죠. 공준이처럼. 나 이게 말이 안 돼. 딸 키우면 잘 되세요. 어떻게 공주야? 밖에 나가면 공주 대접 받습니까? 공주는 나라의 한 명입니다. 공주가 뭐예요? 왕의 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하고 저기 뭐냐, 영국 같은 데 보면 이제 공주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인구 중에 공주 몇 명 안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흐전에 빠졌습니까? 뭐 개나 소나 다 공주야 이게. 딸이면 다 공주입니까? 근데 왜 공주인데 왜 시집 보내려고 하십니까? 공주인데 왜 취업시키려고 하시나요? 밖에 나가면 공주인데 못 봤는데. 밖에 나가면 말단인데. 본인이 공주처럼 길렀으니까 예. 남은 평생 공주처럼 대우하세요. 우리들은 그런 공주처럼 자란 분들 이제 보필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저희는 한평생을 고생하고도 같이 극복하고 협동하고 예, 자식을 낳아 길러서 예, 열심히 살아가 준비가 있는 사람 원하는 거지. 어릴 때부터 곱게 자라서 고생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공주를 데리고 살려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본인들이 공주를 길렀으면요. 남은 평생 끝까지 책임지세요. 이제 와서 왜 그럽니까? 자신들 그렇게 길러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공주처럼 키워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딸까지 부모님이 공주처럼 길렀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공주를 원하지 않아요. 아니, 공주가 성 안에 있어야지 왜 성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가 자기가 만들어진 그 성 있잖아요. 586 세대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집 있잖아요. 그 성이잖아, 성. 캐슬. 그 캐슬 안에 평생 살아야죠. 왜 캐슬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까? 캐슬 안의 세상하고 캐슬 밖의 세상은 다른 건데. 예, 그래서 586 분들 중에 나이 든 딸이 있다. 그러면 평생 캐슬 속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예, 저희는 창리 안 하겠습니다. 건들지도 않을게요. 관심도 안 가지겠습니다. 말도 안 걸게요. 그러니까 그, 그 나이 든 따님하고 그 딸까지 부모님하고 남은 평생 예, 그 성 안에서 평생 같이 사세요. 예, 우리는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